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직무발명보상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2조 2항에서 종업원 등이 회사 다니면서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자료로, 회사의 재료비로 발명을 한 경우를 직무발명이라고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지식재산, 산업재산권은 발명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발명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니까 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월급 줘가면서 자기 회사의 기자재를 사용해서 발명한 것을 발명자가 가져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취업 조건에 아예 취업 규약을 적을 때 직무 발명과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회사 것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서약서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발명자주의에서 발명자가 권리를 가져가야 되고요. 취업 규칙에 의해서 회사가 가져가겠다고 내가 서약을 했고 해서 이제 법에다가 두 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직무 발명자가 발명의 권리를 가져가게 되면 회사에게 무상 사용권을 줘라. 혹시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게 되면 직무 발명자에게 보상을 해라. 출원이나 등록이나 실시와 관련되는 돈이 생기면 그 돈과 관련되어서 보상을 해라. 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에서 직무를 하면서 생긴 발명인데 그 발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거나 권리를 가져가고 회사가 무상 사용권을 가져가거나 근데 회사가 무상 사용권을 가져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었을 때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 발명 장려 또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로 했었습니다. 그 비과세의 본래의 의미가 창작 의욕 고취,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명목을 붙여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었습니다. 직무발명 많이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무발명 보상금 갖고 발명진흥법에 국한했으면 이런 문제가 그래도 조금 덜 했을 것인데 소득세법에서 뭐를 하나 끼워 넣었냐 그러면은 산학협력단과 관련되는 조문을 하나 끼워 넣어냈습니다. 저기 글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념의 소득세법 12조의 두 번째 것인데요.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지면서 산학협력단의 운영 경비로 지원된 돈, 운영 경비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원 직무 발명자, 원 권리자에게 그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라 하는 산학협력단의 법률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득세법 12조에서 받아버렸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돈도 직무발명 보상금이다 그랬뿐인 겁니다. 소득세법 12조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득세법을 고치면서 뭐를 또 손을 대냐 그러면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기타소득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이 지금 법이 또 바뀌어서 60%까지 내려왔거든요. 60% 내려왔지만 그전에 70%, 80%, 90% 있었으니까 기타소득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비용 공제가 굉장히 커지니까 모든 분들이 기타소득이 되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근로소득으로 바꾸어버렸어요. 조문 자체를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소득세법에서 아예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20조 1항 5호에 의해서 근로소득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근로소득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근로소득이 돼버리니까 이제 누진 과세가 되니까 이게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기업 불만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손을 댔으면 끝까지 손을 대버렸으면 괜찮은데요. 퇴직 후에는 기타 소득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 21조 1항 22의 2호에 의해서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소득인데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을 보고 퇴직 후에는 기타 소득을 보고, 물론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동일한 돈에 대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구분을 내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그래서 이게 직무발명은 일시적 제한적 범위의 보상의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이게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받아야 되니까 항상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뭔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 중인가 퇴직 중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왜 퇴직하면은 기타 소득이 되고 재직하면은 근로소득이 되느냐. 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식재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산업재산권의 대여와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을 인정을 하는데 왜 굳이 직무발명 보상금만은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하는 주장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 적정하냐, 500만 원이 적정하냐. 대학에서 전체가 관리되어 있는 평균 기술 이전 금액에 대한 것을, 기술 이전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뽑아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학교에 저 기술 이전과 관련되는 소득이.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만큼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이전과 관련되는 평균 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